어제 구리시의회는 주례회의를 역시 가졌습니다.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의원들끼리 의장실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위해서 했고요.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하고 다 못해서 오후 또 1시간 정도 더 해가지고 오후까지 해서 주례회의를 했는데 총 7건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설명들은 내용 아마 배부해드린 그 저기 책상에 놓여주면 어제 7개 안건 설명된 것들 쭉 배포해드렸는데 그 순서의 차례대로 좀 뭐 간단한 요지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리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례 개정의 그 주요한 내용은 일단 그 치매 관리라는 표현을 조례에 넣겠다. 그런 정의를 신설하겠다. 그다음에 이 치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집어넣겠다. 또 하나는 치매 안심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겠다. 그리고 구리시 치매관리 지역사회 협의체 설치 운영 사항을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치매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민간 합동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조례 정비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차제 이 조례가 이제 지금 우리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서 어떤 치매 어르신들의 치매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 또는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확인한 결과 어제 현재 구리시 치매 환자는 그러니까 보통은 노인 인구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산하고 있는 유병률을 계산하면 저희 구리시에 한 2,300여 명 정도의 유병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치매 환자는 1,65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 계획을 매년 시행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시행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요. 이제 의원님들이 다양한 치매 관리와 관련한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치매 그 환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그 환자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가족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래서 조기 검진을 위한 그 예방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이런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환자가 집안에서 발생하면 그게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치원 등 이런 그 유아 교육 시설에서도 어떤 치매 문제, 가정의 치매 문제를 어떤 그 우리 주변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일, 그래서 어떤 동화책 같은 걸 통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치매 환자를 접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프로그램도 어떻게 개발해서 유아교육기관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조언이 있었고요. 또 하나 현황 보고 중에 그 우리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 치매 환자들에게 배회 감직이라는 걸 달아주고 있다는 게 조례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236대, 그러니까 236분에게 배회 감직이라는 이런 웨어러블 기계를 이렇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호자의 뭐 휴대폰과 앱으로 연결되어져서 GPS로 그 어르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보통 한 대당 16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보급하고 있는데 문제 하나는 이게 이제 뭐 계속 바뀌어지고 하니까 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감지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지금은 시에서 어떤 걸 권장하고 있냐면은 경찰서에 지문 인식을 하게 되면 경찰서 쪽에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치매 어르신들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집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이 실종 또는 이게 모르실 경우에 이게 당황스러워서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시에서는 경찰서에 꼭 지문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치매 관리 지원 이런 시스템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구리 시민 축구단, 소위 K4라고 합니다. K4, 그러니까 그 축구단 운영이 K1, K2, K3, K4 이렇게 운영되고 이렇게 레벨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 K4 축구단을 창단하겠다는 게 시장의 그 선거 공약이었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런 K4 축구단 창단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었고요. 중간에 이제 지금 뭐 중간 보고, 최종 보고까지 지지난주에 시에서는 최종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최종 보고를 이제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논란이 무척 많았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그 용역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의 최종 용역 보고라고 해서 의회에 이제 보고하러 왔는데, 일단은 용역의 성실성에 대한 이제 뭐 이런 지적들이 꽤 많았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편철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편철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거 자료를 보는데 이렇게 봤다가 넘겼다가 다시 넘기면 이걸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도대체 이런 정도도 용역 보고하는데 이렇게 받으셨냐 그랬더니, 이제 집행부에서 받을 때는 제대로 편철을 했는데 여기 편철이 잘못됐다. 이제 내용에 관해서 이런저런 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지적은 일단 그 용역 결과로 보니까, 일단 연간 이 K4가 출범하는 연간 소요 예산이 우리 재정적으로 한 14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매년 14억 정도를 들여서 이 K4 리그 참가하는 시민축구단을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용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축구단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왜 만드는 건지에 대한 이 정확한 어떤 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사상되어졌다. 그러니까 마치 이걸 만들면 시민에게 많은 이득이 있고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기술적 부분에 치중해 있다라는 그 이제 용역의 기본 컨셉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시민들에게 사실 우리 구리시에서 단일 종목 체육 예산으로 14억을 쓴다는 것은 전체 생활체육 전체 예산에 버금갈 정도의 예산입니다. 지금 지난 일요일 날 시장기 축구대 생활축구대회를 개회했는데 연간 그 축구대에 쓰는 돈이 1,0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1,500만 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14억을 쓰겠다는데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 설명이 충분치 않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이 타당성 용역의 결과로는 그 축구단을 원래 당초에 검토할 때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축구단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어서 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과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의 차이가 조금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재단법인은 시가 출연을 해서 그 해당되는, 마치 우리 저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처럼 매년 시가 출연금을 출연해서 그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출연금 관리 또는 재단 관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권한 행사라든가 시의 지휘 감독권이 훨씬 강화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사단법인 만드는 거고, 시는 이 예산을 연간 14억을 그 사단법인을 믿고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통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집행부에서 특히 이 용역을 수행한 기관 쪽에서는 현재 각종 법령 때문에 재단 법안을 만들기에는 무리하다. 지금 인원도 더 늘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단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첫 번째 전달이 됐고요. 두 번째, 이 용역에서 K4 축구단이 창단되면, 그러니까 근거 경기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축구단이니까. 그래서 축구단을 어디로 할 거냐면, 이 용역에서는 현재 주민 편익시설, 우리 구리 시민센터 저 소각장에 있는 운동장을 주
그 K4 축구단의 주 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전제의 이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진 시설인지 알지 않느냐. 그건 어떤 주민들이 기피 시설로 하고 있는 소각장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수영장도 만들고 사우나도 만들고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배타적으로 뺏어서 축구단에게 주는 게 이게 온당한 일이냐. 또 하나 이 축구단이 만들어지면 요 용역에 따르면 그게 주경 경기장이니까 K4 리그가 될 때 그게 관중석에 요금을 받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구상하에 하는 건데 이 시설은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한 시설이 아니다. 더군다나 지역 그 소각장 인근에 있는 우리 건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거꾸로 여하튼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뭔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마침 지난 주간에 건배 지역 그 아파트 대표자분들하고 의정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심지어 그 아이타워 사업이 그 부근의 인근 지역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됐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그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판에 이런 방식으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소각장 그 내에 있는 축구장을 K4 축구단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 공희 의원님들이 아주 질책한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 마침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323회 임시회가 계획되고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집회 공고했습니다. 그 핵심은 추경 1회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지평부에서 뭐 각종 조례안건이나 개정안이나 동의안도 있지만 일단 1회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어제 이 K4 그 시민축구단 창단 용역 보고와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했더니 이제 이후 진행 계획에 보면은 우선 조례를 만들고 왜냐하면 관련 조례가 없으면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조례를 우리 3월에서 7월까지 구리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물 개선 공사를 하고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코칭 스태프 구성 및 선수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편성해서 대한축구협회 K4 리그 신청해서 올해 동계 전지훈련을 거쳐서 내년 리그부터 참석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했는데 이미 1회 추경에 그 시설 개선 공사 등등을 추경에 반영을 해놔버린 겁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서 들어온 걸 의원님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럼 도대체 아직 조례도 제정 안 됐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의회가 전혀 아직 승인한 바도 없는 사항을 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장 또는 그 직접적인 실무적인 업무를 가진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이건 정말 시살림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강력한 항의 또는 질책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용역에 보면은 이런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의원님들이 몇 분이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이 용역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더니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축구단 이런 표입니다. 구리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구리 시민 축구단 창단에 72.9%가 찬성을 하고 반대가 26.6%였고 그중 창단 이후에 서포터즈로 참여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더니 87.8%가 참여를 하겠다고 그러고 12.2%는 고려해보겠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민축구단을 창단하는 어떤 근거로 마련했어요. 우리 의원님이 도대체 이거 어디서 조사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시민의 대의견이라는 의회 의원들 8명을 상대로 놓고 해도 야, 이 축구단이 과연 필요할까 등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시민 여론조사를 했길래 이런 정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인구가 구리 시민 전체 인구 중에 뭐 50% 70%는 아닐 터이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축구 안 좋아하는 분들이 이게 더군다나 그 시민들에게 과연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시민의 세금 연간 15억 정도를 쓰면서
축구단을 만드는데 찬성하냐고 물어봤어야지. 그냥 축구단 만들면 괜찮겠어요. 이런 정도의 설문조사를 용역 결과로 내는 것들에 타당하느냐. 차라리 평생학습과에서 다시 시민 여론조사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책들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이 시민 축구단을 만드는 근거로 이제 저희들한테 설문 자료 중에 이렇게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률을 딱 제시해 놓고 이 법에 근거해서 이런 축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회에 이렇게 보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읽어보시더니 그 근거 자료로 만들어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장체육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밑줄까지 그어왔어요. 의원님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K4 축구단이 이게 직장체육입니까? 직장체육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리시청 공무원들이 뭔가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진흥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전문적으로 지금 선수를 육성하는 이런 엘리트 체육 이걸 직장체육 이런 근거 조항으로 만드는 게 타당하냐? 차라리 어찌 보면은 지금 시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즐기고 있는 것들 중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소외된 종목에 대해서 보다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구리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누부처럼 어떤 종목 육성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뭐 대중적인 인기가 없어서 이건 국가 시책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한 자치단체가 이런 소외된 종목을 키우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요 법령에 많지만 지금 우리가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K4 축구단은 여기에 맞지 않다 등등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어제 뭐 그 주례를 주례한 저로서는 이런 다양한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도 충실치 못하고 이후에 어떤 조례 개정이든 또는 이 보조금 심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밟아가시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용역을 앞으로 이런 정도로 하실 거면 참 용역비 의회가 승낙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미 어제 주례회의 보고가 끝나고 아마도 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 스크랩 보다 보니까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규제개혁 담당관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조 속에 들어있는 그 조항 중에 과하다고 그 심의 면제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조례안에. 그런데 그게 상위법보다 우리가 좀 작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넓히는 게 옳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별 다른 멘트 없었습니다. 여튼 법과 일치시킨다고.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은 현재 일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구리시에 일반 상업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이제 오피스텔 지금 아마 그저 특히 구리시장 일대를 쭉 돌아보시면 기자님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고층 20층짜리, 25층짜리 그 오피스텔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그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게 지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구리시 도시계획 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용적률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한하겠다는 내용. 그건 아마 오늘 보도 자료에도 시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었고, 뭐 핵심적으로 조례에서 반영되는 내용은 기존에 저 이제 혹시 그 조례 보시면은 해당 조례 그 맨 끝단부에 별표가 있고 별표 22의 2에서 우리 시에서 용적률 관리하고 있는 표가 있는데 이건 기존에 우리 그 주상 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이제 비고란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이게 이제 사실 저같이 문과 계통이 잘 모르는 일인데 이제 하여튼 이 뭐랄까 수익성 문제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토지를 개발하거나 그 용도를 만드시는 그 사업자분들은 개발을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생활숙박시설로 용적률을 찾아서 지금 고밀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제 과연 이거 뭐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 용적률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조례에서도 그 단서 조항으로 공포되기 전까지 허가받은 시설에 있어서는 기존 용적률 적용을 하고 이제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이 자기의 밥그릇을 찾아서 고밀도로 개발한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이 끝났고, 이제 이후에 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이후에 개발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저밀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데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여튼 의회 상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설명을 듣도록 각자 의견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서부터는 의회가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1번에서 4번까지는 집행부가 스스로 본인 필요해서 3번까지는 그렇게 했었던 거고, 4, 5, 6, 7번은 주로 제가 의장이 요구를 해서 와서 설명, 왜냐하면은 개별적으로 의장실에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시길래 의원님들 전체도 알고 시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겠다 싶어가지고 보고를 요구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광고물 정비 관련 정당 현수막 정비 현황. 요즘 뭐 구리시뿐만이 아니고 서울을 나가봐도 다 똑같은데요. 하여튼 그 현수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정당에서 정책 홍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구리시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인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있고, 또 그 파트너인 상대 쪽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뭐 각종 현수막을 지금 걸고 있는, 또 거기에 우리 구리시는 현재 우리 구리대교 명명과 관련된 그 시민들의 각종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현수막이 있고, 또 무슨 그 은행나무 보호와 관련된 또 추진하는 쪽에서 거는 현수막들 등등으로 인해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지금 아주 도시미화를 무척 해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정당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 의원님들 또는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이렇게 정당 현수막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그 5개 광고물법 그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도 특별하게 그 어떤 그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시에서 불법 현수막으로 단속할 수 있었는데, 국회에서 우리 법을 개정하고 나니까 그건 단속 면제, 제외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법 제8조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이제 단속에서 적용 배제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법을 개정해 놓고, 다만 시행령에서는 이런 정당의 의견을 개진하는 현수막에 어떤 원칙이 좀 들어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해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이호에 따른 표시 기간, 그리고 표시 기간은 정당 현수막은 15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제 어떤 논란이 하나 있냐면은, 혹시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그 기간을 깨알같이 적어서 눈에 잘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이 지나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정당 현수막이 존재한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한 현수막이니까 그 날짜를 확인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은 일단 정당의 협조를 좀 요구해라. 정당 관계자들을 불러서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신사협정도 좀 맺고, 그다음에 그 표시 기간도 좀 제대로 보이게 해서 만약에 표시 기간이 지나면 그건 어찌 보면 이 개정된 법률 정신에 의거해도 불법 현수막에 준하는 거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촉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이제 그런 부작용 때문에 국회에서도 벌써 그 개정안 또 요걸 개정하는 개정안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우리 회계과에서 이제 수택일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설치 계획과 관련된 이 내용은 뭐냐면은요. 아시겠지만 수택일동의 뉴타운 2구역, 영어로 2구역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수택일동 주민센터가 그 사업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어서 당초에는 시와 재개발 조합 간에 해당 사업 구역의 일부 지역, 바깥쪽 지역에 임시 청사를 지어서 청사 업무를 진행하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은 그 안에 동청사 부지를 마련해서 제대로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서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그 주택조합과 시가 협약을 맺었었는데 이제 해당 사무과 회계과장이 오셔가지고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근린공원 조성 부지고 공원법 등등등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 안에 임시청사를 지금 마련할 수 없어서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서 청사로 임시청사로 사용하다가 다시 이제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쪽이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 당초에 이 협약을 구리시하고 재개발 조합하고 이런 협약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동의안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8대 의회 시절에 이렇게 동의안으로 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망명이 두드려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지금 중대한 내용이 변경되어졌고 그래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거를 이렇게 보고로 가름할 건인지 아니면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듣게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한번 검토해보자. 두 번째, 조금 실망스럽다. 불과 1년 전에 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협약이 작년 2022년 3월 30일 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1년 전 이걸 검토 안 하고 임시청사를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협약을 맺었냐. 불과 특별히 1년 후에 달라진 사항도 없었는데 그때 깊게 검토를 했으면 당연히 임시청사를 이런 방식이 아니고 별도 건물로 하겠다고 그때 동의안을 받았으면 될 일을 그러면 결국 우리 행정에 어떤 미스가 있는 게 아니냐 등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이제 강변북로 광역 지하 간통도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미 보도해 주신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3월 20일 월요일 남양주시하고 구리시, 남양주시의 주광덕 시장과 구리시의 백경현 시장이 남양주시에서 만나서 강변북로 광역 지하 간통도로 추진을 위해서 두 시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고 하겠다 이런 이제 협약서를 이미 체결했습니다. 이게 20일 날 한 협약서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어떤 점에서 이거 보고 논란이 됐냐면 집행부에서는 이 협약서는 어떤 시에 큰 부담을 지우는 협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시의회 저희 그런 시가 어떤 조약을 맺거나 협약을 맺거나 MOU 등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로. 그런데 시에서는 이 내용을 의회 보고 안 해도 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라고 의장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모든 MOU나 협약은 초청기 단계에서는 돈이 들어가지 부담이 지어지지 않지만 그게 진행되면 부담이 되는 거다. 아니 1조짜리 공사도 처음에 MOU 할 때 돈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대의기관이 통제하겠다고 또는 점검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데에서 동의하지 못한다. 그래서 와서 보고해야 된다. 다만 집행부에서 양해를 좀 요구했던 거는 저희가 21일 날 주례회의가 있는데 20일 날 남양주하고 이미 일정 협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건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해서 일단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런 해석 차이가 우리 그 해당 조례 그다음에 우리 구리시 규칙 회의 규칙에 뭔가 좀 그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조례 개정 또는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업무를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해당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현재 그 서울시에서 이 고양시에서 이 강변북로를 따라 가지고 여기 한남대교까지 그다음에 한남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로 해가지고 현재의 서울시 교통 그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심도로 지하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 근데 이거는 일부 민자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던 거고 이제 우리 동북권에 있는 구리시나 남양주시의 입장에서는 여기만 막히는 게 아니고 이쪽도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양주시의 주광덕 시장이나 구리시의 백경현 시장은 지난 선거 때 여하튼 왕숙 신도시 들어오고 기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도로 개설, 왕숙천변 지하도로 개설을 공약으로 낸 바 때문에 이쪽에서는 요 지금 우리 다산 접경지대서부터 해서 왕숙천 따라서 한강해 가지고 여기에 하는 지하로 이 도로를 추진해야 된다. 국가가 또는 그게 어떤 사업 방식은 일단 뭐 광역교통계획에 잡든 어떤 식으로든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앞으로 그걸 추진하겠다. 근데 뭐 추정 사업비로는 한 2조 1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사업 규모가 23km. 아까 지금 해당드린 그 다산 접경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한 23km 된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도 현재 이대로 지금 왕숙 신도시라든가 우리 갈매 역세권 도시 들어오고 양정 역세권 개발되고 등등의 개발 사업으로 해서 구리시에 미칠 교통 영향을 생각하면 이런 지하 관통도로 꼭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도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구리 자원해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 현황 보고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여기 우리 브리핑하는 시간에 오늘 안 오셨네요. 우리 그 경기일보 김동수 기자께서 현재 편익시설 지금 뭐 수사받고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보고받은 바 없느냐 그래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해서 보고받았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소각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는 최초에는 해서 작년도 경과를 보면은 작년도 실제로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민간 위탁 공고를 입찰 공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컨소시엄으로 3개사가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단독 입찰을 했고 그래서 12월 13일부터 28일까지 그 단독 입찰한 그 협상에 의한 평가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단독 들어오신 그 컨소시엄의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27일 민원이 감사 담당관실에 민원이 제출됐답니다. 민원 내용은 이 공동참여사 3개사 중에 K사가 입찰 서류 중에 자격 요건을 요하는 이제 그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재직 증명이 허위 문서다. 예, 네, 해임 문서다. 그래서 그 K사는 입찰 공고 될 때까지 그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민원이 시에 제기가 돼서 일단 감사 담당관실에서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시의 감사 기능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민원에서 얘기한 그 서류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밝혀달라는 수사를 경찰에 의뢰를 했었고 1월 19일과 1월 31일에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민간 위탁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까 중지해야 됩니까 해서 법률 자문을 2차에 걸쳐서 받아본 결과 일단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위탁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 회신을 받아서 경찰 조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까지가 어제 보고였습니다.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서류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지금 그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자격 여부에 관한 것 또는 그 자격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도 시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정도를 뭔가 확정짓지 못하고 이걸 경찰에 수사 의뢰해놓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행정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행정이냐. 이제 다만 그때 한번 제가 이 동의안 처리 그다음에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현재 12월 말일까지 민간 위탁이 이제 새로운 입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중간에 뭐 예산 문제 또 조례 문제 때문에 어려워져서 그 부칙 조항으로 신규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업체가 이 업무를 하도록 뭐 조례에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해놔서 소각장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는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되게 그 옳은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 빨리 정상화를 시키라라는 이걸 물어보신 그날 우리 김동수 기자님께 제가 꼭 보고받고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예. 그래서 어제 7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AS요. 지난번에 그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임원 추천이 설명드릴 때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공기업법을 준용해서 경영 전문가, 뭐 경제 관련 단체 임원 등등을 임원추천위원으로 의회에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 주례회의 보고를 받았을 때 의원님들이 그건 공기업이 그렇고 재단은 그 재단 고유 성격이 있으니까 그 고유 성격에 맞는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원추천위원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해서 지난 금요일자로 서류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구의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을 1.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재단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바꿨으니 이 규정에 맞는 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그 공문이 다시 지난 금요일자로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현재 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임원 추천위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저희 의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 당의 의견을 모아서 한 분씩 임원 추천을 요구하고 의장이 한 사람을 추천해서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래서 요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서 오늘이든 내일까지 바로 여기는 빨리 진행을 해서 그 대표이사 공백 사태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상 어제 내용이고 오늘 또 보도자료 아침에 결제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아마 그 회의 저희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안을 기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월요일 날에는 총 20건의 안건을 본회의로 해서 1차 본회의 때 처리하도록 이거 안 드렸나요? 드릴 예정이랍니다. 아마 메일로 발송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첫째 날은 총 20건의 본회의를 할 거고 화수목 3일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예산 그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할 거고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는 이렇게 닷새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아마 끝나고 우리 주무관님이 보도자료를 메일로 발송하실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오늘 어제 그 주례 회의에서 다루어진 7개의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소속 언론과 전함을 먼저 밝혀주시고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노수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구리 시민축구단 창단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게 그 의회에서도 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결국 요구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진행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상을 어떻게 하신다? 제가 누누이 늘 의정 브리핑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매주 시장의 공약 사항 점검을 합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약 이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저희 의회 입장은 공약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 타당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전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창단의 이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들어 놓은 게 능사가 아니고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그 축구단들이 나중에는 그야말로 이게 계륵과 같은 존재가 돼서 없앨 수도 없고 시민의 세금을 그냥 이렇게 늘 빨아들이는 하마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보완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참 너무 엉성하게 가지고 오셔서 이걸 정말 시민들이 보고 그 막대한, 우리 구리시 재정 형편상으로 보면은 연간 14억, 15억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경비로 써야 될 어떤 사회복지 예산 말고 그 아용 재원 중에 14억 정도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인데, 그 부분을 과연 이런 정도의 검토를 거쳐서 이걸 하는 게 옳은 건지 바라건대, 하여튼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좀 더 그 원천서부터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기 다양한 공감대 형성, 또 그 생활체육인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조사한 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네. 우리나라의 그 K4 네. 운영하는 지자체가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사례 같은 것도 다 보고가 하고 있나요? 어제 용역 보고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심지어 의원들도 어제 그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도 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일단 사전에 보고된 바가 없고, 현재 제가 어제 예.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현재 그 K1 리그가 두 팀이 있고요. 수원 삼성 블루잉즈하고 수원 FC. 아마 이게 저도 이제 스포츠의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그 K 리그라고 해서 1, 2, 3 이렇게 레벨을 져서 하는데, K1이 두 팀, K2가 5팀. 성남 FC, FC 안양, 부천 FC 199, 안산 그리너스 FC, 김포 FC. 아마 이 성남 FC가 그 문제되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FC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3 리그가 7팀. 고양 KH 축구단, 시흥 시민축구단, 파주 시민축구단, 화성 FC, 양주 시민축구단, 포천 시민축구단, 양평 FC. 그다음에 K4 리그가 현재는 3팀. 평택 시티즌 FC, 여주 FC, 고양 피니스. 그다음에 그 K5 리그가 아마 창단 준비 중인 모양인데, 그 아래 동두천 원팀 FC하고 3번 FC가 있고,
K4 리그를 지금 창단 준비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구리시하고 인접해 있는 남양주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총 운영되고 그다음에 저 2개 준비돼서 19개 정도가 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보니까 재단법인 형태로 6개가 운영되고 있고 사단법인 형태로 3개, 주식회사 형태로 6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2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사례로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이 나머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재 17개의 그 사례를 보니까 우리처럼 그냥 100% 시가 사단법인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모든 자금의 100%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데는 지금 첫 사례인 것으로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가 됐건 이제 시민구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돈 모아서 주식회사 형태, 시민주 형태로 하든 재단법인으로 만들든 출연금 일부가 가고 자체 어떤 그 재원도 마련하고 이런 상호적 기능으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사단법인 만들면 시가 보조금 줘가지고 보조금으로 그냥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지금 온당한 거냐. 결국 그 전에 하던 데가 이렇게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건 결국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시민들을 한 곳으로 못 꺼낼 수 있는 스포츠 특유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데 우리는 그냥 위에서 돈 줄 테니까 해 정도가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기류가 그런 쪽이었습니다. 좀 하여튼 보다 근원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 뒤에 우리 송영환 기자님. 저는 그 5개 방법을 네. ST 일순위한테 정당현 수막 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이 목욕 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할 때는 이걸 불법 광고물을 지불해서 정당 활동이 위축된다고 해서 네. 결국은 정책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명분으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치인이 아닌 저희가 볼 때도 정책 홍보 측면보다는 지금은 양당의 무슨 자기들 홍보가 아니라 남의 당 비방하는 홍보물로 전락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짜증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위법에 대한 조례로 이것을 실제 모범적으로 현수막을 관리하는 지자체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지자체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게 의회 상원법이 이렇게 됨으로써 다른 시민들의 실제 생계를 위한 아니면 뭐 그런 현수막을 못 걸게 하면서 정치인들은 자기들 정당의 정책 홍보가 아니고 타당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시민들 짜증 도수를 올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당 홍보물 현수막의 현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정당에 이거 법 다시 개정해 달라고 청원할 생각 없어요? 의회에서요. 의원님들과 이게 처음에 목표했던 거와 전혀 역효과가 나고 있다. 정치 혐오 수준으로 지금 이 현수막을 보는 시민들이 짜증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 예.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이미 이제 작년 12월 11일 시행되고 나서 불과 한 3개월 남짓 뭐 4개월째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송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우리만의 구리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행정 라인 쪽에서도 개시 기준 기간 및 이런 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달라든가 또는 수량을 좀 제한해 달라든가 등등 이런 개선 요구가 있었고 몇몇 그 국회의원들이 자체 개정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송 기자님께서 그럼 우리 구리시 의회에서 이 법을 좀 원랑 상태로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적극적인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정 브리핑 했더니 기자분들이 그런 청원을 구리시의회에서 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저기 묻더라. 우리 한번 어떨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수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정당인이어서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격이라 하여튼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박현기 기자님. 경기 공무원 박현기 그 우리 자원회수 시설 네. 민간 딱 보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지금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좀 상식적으로 사실 입찰 주관 단체에서 입찰 자격을 분명히 공고를 했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서 뭐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마무리 짓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수사 의뢰를 했다는 고발을 한 건지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뭐 공문서 위조라든지 아니면 허위로 했다면 네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더 보고하는 적이 있습니까? 어제 그렇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아까 이게 지금 행정행위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행위에서 자격 요건이 미비한지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아니 보통은 이런 자격을 요하는 서류가 들어오면 그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같이 들어온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납입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해야 자격이 생기면 제가 근무했다라는 재직증명서를 내게 되면 그 재직증명을 못 믿으니까 공적기관이 있는 건강보험 납입 사실 확인서인가 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등등의 서류를 다 제출하면 그걸 행정기관에서 다 점검해서 적법하면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라는 얘기가 있다. 두 번째, 또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 여러 업체가 경합을 하게 되면 이제 선발된 그 경쟁 업체의 약점을 어떻게 짚어야 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뭐 고발도 하고 민원도 내고 시비도 거는 건데 이건 지금 단독 응찰입니다.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된 뭐 각자의 이 뭐 목표가 있겠지만 여튼 그래서 단독 응찰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진정을 낸 거냐? 이 진정한 사람은 누구냐? 근데 정확하게 사실 과장도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들은 바로는 결국은 뭐 특별히 누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을 뭐 직권남용 이런 걸로 고발한 그런 건 아니고 이 주장이 허위 문서에서 입찰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허위 서류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 어제 저희들한테 보고한 문건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 허위 서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가로 열고 감사 담당관. 무슨 얘기냐? 이 민원이 해당 부서는 자원행정과인데 자원행정과로 온 게 아니고 감사 담당관실로 민원이 왔고 감사 담당관실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1차 조사하고 감사 담당관실에서 수사 의뢰를 한 거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은 그 수사 의뢰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감사 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그 아까 그 영역 보고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참그 상식적인 영역 보고서 같거든요. 예. 사실 이 집행부에서 무슨 특별한 일만 있으면 용역을 발주하는데 사실 그런 용역이 일단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용역을 발주하는데 좀 신경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용역 보고서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공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이건 여기 의회에서 이제 요구할 건 아닌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상임위가 여기 프레시 의원인데 상임위가 없습니다. 네. 네. 특위라든지 사실 방청이 좀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예결 특위라든지 그런 특위에 대해서 공개하실
의향이 있냐고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뭐 지금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결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의논 더 해볼 테고요. 거꾸로 답을 드리면 이제 저희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행정사무감사 특위는 전부 중계도 하고 있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구리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공개 여부는 뭐 한 두 가지 점이 이제 조금 앞으로일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는 공간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공간의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는 대부분 저쪽 집행부에서 수감기관 쪽에서 마련된 그 장소에 가서 그래도 비교적 좀 뭐 설치도 하고 여유로운데 하나는 이제 예결특위는 저희 의회 3층에 있는 예결특위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간에 갔더니 예결특위위원이 아닌 의장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게 이제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뭐 이게 공개 부분에 하나 이제 기술적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개수들이 들어가요. 그게 꼭 공개가 능사이냐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인 일입니다. 이제 행정이 집행되고 난 사후의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들이 의회의 권한으로서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민들이 보시는 게 옳다라고 해서 제가 옛날 있을 때 공개를 요구했었고 그게 이제 의회 전통이 돼서 저희는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예정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것도 결정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심의인데 이 부분을 100% 그냥 공개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에 대한 한번 의견을 다시 모아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타 지자체 의회, 타 의회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의회는 뭐 예결특위 공개가 뭐 거의 상식화되어 있고 사실 뭐 그 지자체나 구리나 남양주시나 뭐 특별하게 다룰 안건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뭐 그 개원 초기부터 예결특위를 공개해 왔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구리시의회는 여태까지 그 공개를 안 하고 또 취재도 사실 제안을 해왔거든요. 뭐 저도 이제 그런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결특위에 기자분들도 네. 못 들어오게 네. 개수 조정 아닐 때 일반 설명 제안 설명할 때도요. 그러니까 사실 예결특위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사항이나 미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경우에는 뭐 제한적으로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 그럼 이제 뭐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거죠. 네.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뭐 가능할 것 같고 그 지금 뭐 장소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도 구리시 의회가 있는 한은 비공개로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저 예결특위를 일로 내려와서 하는 것도 한번 의논도 해보고 하여튼 우리 박경기 기자님이 내용하신 거 우리 사무과장님 들으셨죠? 같이 한번 의논해보고 의원님들과 저희도 전향적으로 하여튼 하나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